네, 두 번째 순서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AI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밤에 구글이 제미나이 네, 1.5인가요? 0. 뭐 1.5를 1.5죠.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검색 엔진에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 네. 이게 뭐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였나요? 13일이요. 13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차이로 네, 네. 오픈 AI가 GPT-4.5를 발표했고, 네. 그 다음에 구글이 제미나이와 뭐 등등등을 네.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뭐 챗 GPT가 거의 쓸었잖아요. 챗 GPT라는 것 자체가 네. 챗이라는 게 주는 게 문자를 입력하면 그렇죠. 문자로 답을 한다. 네, 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내용은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해서 뭐 문자로 입력하면 음성으로 답을 한다거나 음성으로 입력하면 문자로 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을 입력하면 음성으로 답을 하는 그런 AI 시대가 곧 온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네. 일단 GPT-4.5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물어보면 음성으로 답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어를 포함해서 50개 언어를 지원하고요. 만약에 이 노트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가 있다고 치고 뭐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속도로 이 정도로 제가 GPT-4.5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빠르네요. 그죠? 네, 이게 0.32초라고 하거든요. 평균. 0.32초. 답변이 나오는 시간이. 예, 그러면 거의 이 실시간 대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네. 그리고 네. 추후에 네. 이제 뭐 시연도 보여줬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입력하면 음성으로 답을 준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거기서 시연을 한 게 이제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택시가 오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택시가 오니까 손 들어. 라고 얘가 답을 해주면 택시를 잡는 거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야. 요거는 추후에 업로드 하겠다는 거고요. 또 뭐 다양한 것도 더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 GPT-4.5의 핵심은 이거였고요. 이거였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1.5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검색에 AI가 들어간다. 검색에.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검색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역삼역 인근 음식점을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아니면 그 음식점 중에서 이제 뭐 고깃집을 검색을 하고 그 고깃집 중에서 평점이 높은 데를 검색을 하고 뭐 요런 게 필요했다면 그냥 역삼역 앞에 갈 만한 뭐 음식점 골라줘 하면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이제 AI 오버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 검색의 단계를 구글 AI가 줄여주는 겁니다. 아까 그런 3번, 4번 검색을 해서 답을 찾아가던 과정을 네. 한 번에 자연어 입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글링을 대신해 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부터 순차 적용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일에 오픈 AI가 이제 음성 되는 음성 대 음성. GPT-4.5를 발표하다 보니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걸 공개했어요. 구글도. 이게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음성, 사진, 영상, 음성. 비슷한 시연이에요. 근데 아직 이거는 이제 영어만 되고 네. 그러니까 구글이 조금 늦는 거죠. 스텝이. 그리고 또 비오라고 이건 이제 지난 2월에 오픈 AI가 발표한 소라 대항마인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 저 소개 유튜브에 보면 그거 나오죠. 네. 뭐 어떤 식의 뭐 영화 오프닝 장면을 만들어줘 이러면 실제로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거 이제 구글도 그걸 내놓은 겁니다. 비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나온 이 AI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검색을 간단히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받는 과정이고요.
이제 멀티모달 AI 시대가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입력 방식과 출력 방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텍스트를 넣는데 음성이 나오거나 뭐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죠. 음성을 넣는데 음성이 나오거나 뭐 사진을 넣는데 사진이 나오거나 음. 이게 이제 기존의 AI였다면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실제와 같이.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된 게 이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면 네. 우리가 이제 이 생성형 AI 붐이 갑자기 불기 시작한 건 네. 이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그렇죠. 모델.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좋아지면서거든요. 네. 언어 모델이 좋아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 곱하기 5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냐? 와. 물건을 2개씩 5명한테 나눠줄 때는 몇 개가 필요하지?를 풀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언어 이해력 때문에 수학 문제를 못 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2 곱하기 5를 이건 답은 똑같이 10이잖아요. 네. 근데 2 곱하기 5라고 써져 있는 것과 2개씩 5명에게 나눠줄 때 몇 개가 필요하지? 라는 것과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저희가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영어로 표현이 돼 있다. 네. 이 영어로 표현이 돼 있는 문제를 한국 사람한테 풀라고 했다. 영어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이게 2 곱하기 5를 물어보는 거라는 걸 모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LLM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이 음성으로 입력했는데 음성으로 출력을 한다. 이거는 사실 기존에도 있던 기술이에요. 휠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STT하고 네. TTS라고 네.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나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있죠. 네이버 클로버 뭐 이런 거죠. 아, 뭐 그냥 뭐 그 한글에도 있고 우리가 카카오톡도 음성으로 문자를 칠 수 있어요. TTS가 있거든요. 다. 아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써봤네.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돼 있는데, 네네. 자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물어봤는데 그걸 문자로 바꾼 다음에 문자로 얘가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아차려서 검색을 해서 문자의 값을 도출해서 텍스트를 나온 거를 다시 음성으로 읽어준다. 도 되지만 아예 음성과 음성을 학습하는 것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0.33초 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아까 뭐 반도체 얘기했지만 이것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한 1년쯤 됐나요? 우리가 그러면 이 AI가 네. 이렇게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네. 결국은 이게 사실 자본의 싸움으로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아까 문자와 문자랑 음성과 문자만 비교를 해도 데이터 양이 달라요. 네. 음성 그렇죠. 데이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걸 더 빨리 처리해. 그만큼 컴퓨팅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 그렇죠. 겁니다. 일단 처리 과정만 봐도. 그래서 자, AI 반도체의 수요는 더 급증할 거고. 자, 이 AI 반도체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도 더 중요해지는 거죠. 더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러면 더 많이 살 수 있는 놈이 장땡 아니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자, 사면 끝인가? 돌리려면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자, 이 비용은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서 어디다 두죠?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알맞는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자, 이 데이터는 어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도 사와야 됩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더 잘 가르쳐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아까 수학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영어 얘기를 하면 내게 맞는 영어 공부법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느라고 여러 비용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AI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와도 더 나은 공부법으로 가르쳐야 애가 더 이해를 빨리 하고 비용도 덜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즉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AI라는 금광에서 결국 곡괭이와 청바지 장사가 여전히 잘 갈 거다. 특히 우리가 AI 반도체와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거의 비슷한 곡선으로 갈 거다. 그렇겠죠. 네. 발전하는 만큼 칩이나 그런 거에 대한 니즈도 계속 예를 드러날 들면 거니까. 이번에 이제 구글이 아까 AI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네. 구글의 AI 반도체 6세대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트릴리온이라고 해갖고요. 네. 구글은 이제 AI 반도체를 TPU라고 표현하는데요. TPU. 네. 얘도 HBM이 들어가거든요. 몇 개 들어간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공개를 나오죠? 안 했고요. 네. 네. 그리고 구글이 얘기하는 건 우리 거는 학습과 추론이 다 된다. 그러니까 GPU도 대체할 수 있다. 학습 쪽에서 되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패키징과 파운드리 네. 시장도 같이 클 거다 음. 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 AI 공부를 지금 오픈 AI와 구글만 놓고 봐도 오픈 AI가 조금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글이 이걸 따라잡으려면 단순 비교를 하면 서버를 많이 돌리면 돼요.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네. 왜냐면 같이 24시간 돌리니까. 네. 아니면 최종 종착점에서는 계속 근데 이제 상용화나 뭐 이런 비용 부분에서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모든 반도체가 다 이렇게 급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냐? 낸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랜드도 뭐 서버 쪽 수요가 늘지 않을까요? 데이터 센터나? AI 데이터 센터라는 신규 수요가 있긴 하나 네. 기존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교체 수요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AI 폰이나 네. AI PC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AI 폰은 이미 나왔고요. 네. AI 폰이라고 해서 저장 공간이 1TB였던 게 2TB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D램은 다른 시장이 하나 더 열린 거죠. 네. HBM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낸드 역시 상승 곡선이긴 하나 급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거죠. 네. 하드디스크로는 속도를 못 따라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낸드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기요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낸드 역시 상승하긴 하나 곡선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눈 깜빡하면 막 발전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반도체 회사들이 HBM이나 이런 이제 AI 시장이 커지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네네. 챗GPT 만드는 오픈 AI는 아직 큰 이익은 못 내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숙제인데요. 네. 구글이나 MS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근데 메타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지난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구글이나 MS는 AI를 매개로 한 다른 서비스들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뭐 상품이든 광고도 뭐 예를 이쪽으로. 들면 MS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나 이 오피스나 네. 이런 데서 코파일럿 관련된 코파일럿을 넣는 바람에 생기는 매출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렇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구글 검색이 좀 더 거도화되니까 검색 이용자들이 남는 거고 그런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기존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AI만 하는 회사들은 지금 이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AI를 B2B로 공급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우리 거 갖다 써. 월 그렇죠. 얼마 내고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B2B 쪽에서 제대로 터지지 않는 한
B2C는 조금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온디바이스 AI가 또 네. 다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음성과 음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음성만 놓고 봤을 때도 사람마다 발음이나 억양이나 뭐 사투리도 있고 네.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 클라우드 단에 있는 얘가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걸 다 GPU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과 네. 자 이런 것 표준말 위주로 학습을 하고 이런 거는 개인차가 있으니 온디바이스 AI에서 소화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AI 업체들도 이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 한쪽이 이긴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병행해서 같이 간다고 보지. 예를 들면 갤럭시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과 관련된 정밀한 처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AI를 써요. 뭐 근데 실시간 통역이나 이런 거는 온디바이스 AI에서 다 소화를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병행이 될 겁니다. 음. 즉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AP나 디램이나 이런 쪽이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 AI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직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많기 때문에 AI 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찍혀 있는 겁니다. 제주는 공이 넘고 자, 근데 돈은 어찌됐든 왕서방이 볼 수도 있는 분명히 AI 시대라고 하는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지금 곡괭이랑 청바지 파는 애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아직 우리 실생활에서 뭔가 뭐 아까 갤럭시 폰 얘기했지만 그런 거 정도. 이것도 그래요. 뭐냐면 B2B적으로는 음성 입력, 음성 출력이 무슨 의미가 있지? 기업의 입장에서 자, 음성 입력, 음성 답변을 쓰려면 근데 대신 우리가 돈을 5배를 더 내야 돼. 문자 입력보다. 이러면 기업이 도입을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실시간 통역 이거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음성 입력.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런 통역기 같은 거, 시계 그렇죠. 같은 거, 네. 와치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런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놓고 경량화 시켜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열티를 받는 모델인 네. 거죠. 큰 틀에서.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